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8.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최악의 폭염,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든 사람들.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관절염 환자들인데 황혼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관절염. 붓고 쑤시고 저리는 고통은 여름에 더 심해지는데 겨울보다 여름에 더 고통이 심해진다는 관절염. 그래서 관절에 좋다는 속설에 더 귀가 솔깃하기 마련이다. 토가인탕을 이 무릎뼈에 좋대. 닭발을 구워서 그 국물 먹으면. 국물을요? 응. 벨트는 좋더라고요. 그 허리에 차는 거. 주사를 놓는 거 있어요. 그걸 하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아, 이거 내가 차고 다니는 거 이거. 어디요? 요즘에 그게 뭐 한참 좋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했죠. 안 찬 거보단 낫다고 하던데. 관절 통증에 그만이라는 갖가지 음식과 제품들. 특히 광물과 자석을 이용한 제품이 유행처럼 번졌는데 관절 통증 완화와 염증 개선을 돕는다는 제품들. 과연 효과가 있을까? 광물이나 뭐 자기장, 현재 뭐 자석을 이용한 그런 팔찌나 뭐 목걸이 이런 장비들로 음이온을 발생시킨다 혹은 뭐 어떤 이온이나 전기장을 강하게 발생시킨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은 건강에 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체내 뭐 염증이나 아니면 연골 재생, 연골 파괴, 아니면 조직 재생, 혈액 순환을 개선시킨다든지 치료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관절을 위해 일부러 챙겨 먹기도 하는 음식의 효과는 어떨까? 도가니탕하고 족발을 많이 먹으면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학적인 근거는 실제로 없는 말입니다. 몸 전체적인 건강을 좋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릎 자체, 특히 관절염에 좋다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되면 비만들을 통해서 무릎에 부담을 오히려 더 많이 주게 되기 때문에 무릎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의문, 습관처럼 맞는 뼈 주사도 관절에 괜찮을까? 뼈 주사, 진통 소염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이게 이제 보통 같은 말인데요. 이런 것들을 맞으면 갑자기 증상이 확 좋아진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이렇게 갑자기 증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지나거나 2달 정도 지나면 다시 아파지게 되는 겁니다. 뼈 주사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연골의 두께를 감소를 시키는다는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자주 이거를 장기화해서 맞는 거는 오히려 무릎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칫하단 무릎만 더 망칠 수 있는 관절염. 삶의 질을 좌우하는 내 무릎을 팔팔하게 지킬 방법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닥터 지바고,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신영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쉽고 정확한 건강 정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을 처방하는 의사 주치 이기호입니다. 관절 회춘을 돕는 의사 박동우입니다. 또 오늘 재밌는 관절 얘기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요새 관절이 참 좋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할 때마다 소리가 나거든요. 관절이 노래를 해요. 딱딱딱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걸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신 거예요? 무릎이 이렇게 관절 같은 데가 약간씩 아프고 그러면은 이거 성장통 아닌가요? 제가 아직 키가 더 크는 거 아닌가요? 한석준 씨가 성장통이냐고요? 예. 제가 좀 더 키가 커갖고 190cm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미 키도 크시면서 욕심은 이렇게 많으세요. 좀 더 커가지고. 그리고 성장통이라는 거는 아무리 늦어도 좀 고등학생? 고등학생? 이때쯤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성장통이 있을 수는 없고요. 물론 뭐 이제 미성숙한 자아가 성장하는 그런 성장통은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이라도 성장통이 있어서 키가 큰다면 그 성장통은 제가 좀 앓고 싶네요. 보통 주무실 때는 에어컨 켜고 주무시죠? 네네네. 요새 요 며칠은 그랬어요. 정말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덥죠. 의사로 봤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는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뭐 연골 증상이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보통 요즘에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들을 계속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에어컨을 키우면 우리 관절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우리 관절에는 관절액이라는 물체가 있어요. 이게 온도가 떨어지면 점도가 올라가면서 딱딱해져요. 그럼 관절이 뻣뻣해지고 관절의 통증이 심해지는
그래서 아프실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좀 더 보태서 설명드리면요. 습도도 또 관절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습도가 높아지게 되고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은 마치 바깥에서 진공처럼 무릎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릎 내부는 압력도 높아지고 이렇게 팽창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도 심해지고 관절의 염증도 심해질 수가 있죠. 야심한 밤 계속 뒤척이는 한 여자. 그래서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종종 원하시는 경우가 수면제를 원합니다. 통증이 있어서 진통제를 복용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것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어서 주무시면 통증도 좀 잊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결국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극심한 통증으로 더 이상 잠드는 것은 포기한 모양이다. 조금이나마 통증을 줄이기 위해 냉동실에서 꺼내든 얼음 찜질팩. 저분은 저렇게 얼음팩으로 찜질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얼음팩이 몸에 안 좋다, 온찜질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만성적인 통증이나 염증은 온찜질. 그다음에 좀 급성 염증이나 통증은 냉찜질이 적합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생긴 염증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생긴 만성적인 염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찜질이 맞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뭐 접질리거나 다친 다음에 갑자기 관절이 붓고 아프다. 이건 이제 급성 염증 통증에 가까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냉찜질에 적합한 경우가 더 많죠. 찜질로도 잠재우지 못한 통증. 이렇게 통증이 심할 땐 약으로 근근히 버텨왔다는데. 진통제지요, 진통제. 과연 언제까지 이런 임시방편이 통할지 늘 불안하기만 하다. 옛날에는 약 먹으면 진짜 많이 안 아팠거든요. 근데 요새는 하도 약을 오래 먹어서 그런가 한 4년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효가 떨어진 것 같아요. 결국 무릎 통증에 밤을 새다시피 하고 외출을 준비하는 애영 씨. 바지 하나 입는 것조차 큰 고역인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 이불에서 일어나면은 막 첫발 내딛기가 그렇게 막 힘이 들어요. 정밀 진단을 위해 찾은 병원. 수년간 방치해둔 무릎 상태를 점검하려니 걱정이 앞서는데 이러다가 정말 영영 못 걷고 그냥 안진뱅이가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이 많이 되네요. MRI와 엑스레이 촬영으로 그녀의 무릎 건강을 정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진작 무릎 건강을 돌보지 못한 지난날이 후회스럽다는 그녀. 그렇게 심하게 빨리 망가질까 아니라는 생각으로 밀어내서 그래요. 밀어내서. 퇴행성 관절염 4기 진단. 치료가 시급하다. 오랫동안 참으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가기 전까지 너무 오래 참아서 좀 이 병의 진행 정도가 너무 과하게 진행이 돼버린 게 아닌가 싶네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일상 동안 계속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하면서 무릎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닳아가지고 뼈끼리 부딪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절이 통증이 오는 질환을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사진은 정상적인 관절. 두 번째는 지금 동그라미 쳐놓으신 부위가 연골이 닳아서 약간 좁아졌습니다. 다리가 휘면서 좁아지시게 되고 이 세 번째 사진 보면 아주 심하신데요. 안쪽이 위에 무릎뼈하고 아래 무릎뼈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끼리 부딪히시니까 굉장히 아프신 거고 아주 심한 퇴행성 관절염의 말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4기 진단을 받은 애영 씨. 그녀의 출근길을 따라가 봤다. 내리막길이 나오자마자 방향을 바꾼다? 뒤로 걸어서 내려가시네요. 지탱하는 발이 좀 더 편해요. 저렇게 하면. 그런데 이게 관절에는 또 어떤가요? 우리 사람은 앞으로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위에 적정하게 관절이 만들어져 있는데 뒤로 걸으시면
지정상적인 부위에 체중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활동을 계속 하시다 보면 관절이 더 빨리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인은 한 7, 8분이면 가죠. 근데 나는 한 15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돼요. 출근길이 고행길이나 다름없는 그녀. 용돈벌이를 위해 새벽부터 나와 청소 일을 하고 있다. 건물 청소지요, 사무실 청소. 시원치 않은 무릎 관절을 아껴야 하지만 누가 대신 해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 무릎을 악화시키는 자세가 반복되고. 아, 저 쪼그려 앉는 습관 진짜 나쁜 것 같아요. 좌식도 굉장히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한계에 닿은 그녀의 무릎. 이를 쉬어야 하지 않을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많은 재산 물려주지 않은 다음에야 짐까지 지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 힘껏 닿는 데까지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는 건 산더미 같은 집안일. 퇴근하고 집으로 또 출근하는 셈인데. 퇴행성 관절염 4기 진단을 받고도 무릎에 무리를 주는 동작을 반복하는 애영 씨. 남편은 이런 그녀가 답답하기만 하다. 이제 아이들 반찬 해주는 것도 이제 좀 고려하고 당신 저 관절염 아픈 걸 생각해야지. 다 해주면서 막 무릎을 구부리고 그리고 아이고. 반찬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아이고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아이고. 저 남편께서 저 잔소리도 저희 지금 하루 이틀 한 뽐새가 아니에요. 마음에도 없는 빈말만 반복한 채 또다시 가족을 위해 매실청 담그기를 시작하는데. 물기 마른 전에 설탕하고 이제 버무려야죠. 손이 엄청 많이 가네요. 예,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가정의 일이 다 주부가 하는 일이 다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기어이 그 많은 매실을 직접 손질하려는 그녀. 이러니 한시도 무릎이 쉴 새가 없다. 한눈에 봐도 염증 때문에 퉁퉁 부은 무릎. 자세를 바꿔가며 통증을 줄이는 게 최선. 아이고.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끊임없이 일을 하는데 그렇게 아프면 좀 쉬지 그러세요? 그냥 누워서 TV나 보고 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건강이 유지가 되니까 일거리를 어떤 면에서는 만들기도 합니다. 그녀의 일상 이대로 괜찮을까? 근데 저거는 좀 일을 하는 모든 자세가 더 이렇게 무릎에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쪼그려 앉는 거야 당연히 무릎에 안 좋을 텐데 네네. 제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중에서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절대로 좀 사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밥상과 이 대나무 돗자리. 아니, 대나무 자리. 왜요? 보통 우리가 집에 뭐 이렇게 앉아서 생활할 수 있는 식탁도 있고 소파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막상 뭔가를 먹을 때는 꼭 식탁이나 소파를 잘 안 쓰고 바닥에다가 이런 밥상을 놓은 다음에 거기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마치 이 소파의 그 밑둥을 등받이 삼아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뭔가 그래야 더 맛있어요. 게다가 여름에는 대나무 자리 같은 거 피고 맞아요. 겨울에는 이불 같은 거 핀 다음에 거기에 앉아서 또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집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생활 습관이 얼마나 안 좋으냐. 네. 네, 제가 이 관절이 꺾이는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연골에 악영향을 주는지 혹사시키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다리를 쭉 폈을 때는 관절 무릎 각도가 0도가 되겠죠? 네. 의자에 앉았을 때는 한 90도 정도가 네. 되겠고요. 0도나 90도까지는 뭐 별로 무릎 연골에 큰 힘을 주지 않아요.
반면에 만약에 이게 90도 정도가 넘어가서 양반다리를 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150도, 뭐 120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관절이 이렇게 꺾이면서 우리가 병따개에서를 가지고 병을 따듯이 아래쪽에 힘을 꽉 주게 되는 거예요, 연골에. 그 상태에서 또 양반다리까지 한다 그러면 옆으로 트는 동작까지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무릎에 정말 큰 힘을 줄 수가 있고 관절이나 또 이런 척추까지 비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는 거죠. 일상생활 중에 흔히 하는 여러 가지 동작들. 이때 무릎 관절이 받는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무릎 관절 부하 실험을 위해 찾은 한 연구소. 피험자의 몸 구석구석에 센서를 부착하는데 어떤 원리일까? 다양한 동작별로 무릎 관절 부하를 측정하게 되는데 먼저 적외선 카메라로는 사람의 동작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지면 발력기로는 사람이 지면에 가하는 힘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정보를 획득을 하여 무릎 관절 부하를 산출하게 됩니다. 피험자가 각 동작을 했을 때 무릎 관절에 얼마나 큰 하중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는 실험. 총 4가지 동작을 살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실험, 아주 일상적인 동작, 무거운 물건 들기. 약 10kg의 물건을 들고 서 있을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은 무려 7배에 가깝다. 특히 집안일을 하는 주부들이 많이 하는 쪼그려 앉기는 어떨까? 의자에 앉았을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은 3.6kg. 그렇다면 쪼그려 앉았을 때는 무려 54kg. 의자에 앉을 때보다 무릎 부하가 15배나 높은 셈이다. 15배라니. 양반다리보다는 무릎 꿇고 앉는 거. 이게 정말 치명적이고. 그렇다면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는 어떨까? 등산을 하고 무릎이 아프시다고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내려갈 때 되게 좀 충격이 있거든요. 그런 동작들이 자꾸자꾸 무릎에 쌓이면서 무릎에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틱을 꼭 사용하시는 게 좋고. 이게 좀 도움이 되나요? 지팡이 필수예요. 그래야 체중이 분산이 되시기 때문에. 40cm의 높이에서 내려올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은 93.6kg, 내 몸무게 약 1.5배다. 실제 우리 등산을 하다 보면은 더 높은 곳에서 내려오게 되면 체중의 2배, 2.5배까지도 증가하는 무릎 관절 부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등산보다는 지면이 일정한 평지에서 하실 수 있는 트레킹 같은 운동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관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뒤로 걷기. 정말 좋은 걸까? 앞으로 걸을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은 78.6kg이었지만 뒤로 걸을 때는 88.2kg으로 앞으로 걸을 때보다 1.2배 더 높았다. 관절에 좋다고 믿었던 뒤로 걷기가 오히려 부담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뒤로 걷기를 할 때는 앞꿈치를 먼저 이용을 해서 착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무릎 관절 축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관절 축과 착지 부위가 넓기 때문에 더 높은 무릎 관절 부하를 보인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는 앞으로 걷는 것에 더 적합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뒤로 걸으면 안 쓰는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무릎에도 더 큰 충격이 발생한다. 당신이 무심코 하는 동작들이 무릎 관절을 위협합니다. 와, 저렇게 보니까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얼마나 이 무릎 관절에 안 좋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한석준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관절염을 성장통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한숨이 나오잖아요. 계시겠죠? 영상 보니까 한숨이 나와요. 예전에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요즘은 그 용어를 쓰지 않고 골관절염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뭐 생기는 그런 일종의 노화다, 이 관절염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문제 때문에 젊은 사람에서도 이 관절염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단지 젊다고 해서 뭐 관절염과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박신영 씨 혹시 이렇게 뭐 치마가 돌아가거나
네, 뭐 그런 경험은 없었었어요? 저 요즘 좀 살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좀 치마를 입고 다니면 치마가 커졌구나. 살짝 이렇게 돌아가고 살 빠져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관절염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자꾸 여자분 같은 경우에 치마가 좀 돌아가고 네. 또 때때로 이렇게 발목을 삐끗삐끗한다. 맞아요. 저도 덤벙대다가 힐 신고 다니니까 그렇죠. 가끔씩 휘청휘청거리거든요. 네. 혹시라도 무릎 관절에 네. 이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무릎이 O자가 됐거나 어머. 혹은 관절이 마모가 됐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높낮이도 안 맞고 네. 걸음걸이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치마가 자꾸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미 손상됐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어머. 우리 동네에 닥터 지바고가 떴다. 전문의가 직접 어르신들의 관절을 진단하기로 했는데 쑤시고 아파도 방치하게 된다는 관절염. 어르신들의 관절 상태는 과연? 이쪽 아픈 다리가 아프니까 안 아픈 쪽까지 또 힘을 주니까 양쪽이 다 아파요. 이 어깨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까지 전부 다 아파요. 문진과 촉진으로 이루어진 진단. 진짜 무릎은 하나만 아프면 반대쪽도 무조건 아픈 것 같아요. 저 얘기 듣고 나니까 갑자기 무릎이 아파져요. 그리고 여기 눌러서 아프면은 전형적인 관절염 증상이에요. 여기 네. 초기에서 중기. 무릎 안쪽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면 퇴행성 관절염 초중기 의심. 여기 아프세요? 네, 이 안쪽이 아파요. 그렇죠? 다리 약간 휘어서 여기 붙지가 않죠? 그죠? 다리가 휘어서 양쪽 무릎이 붙지 않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진단. 많이 걸으면 아프고 한정거장만 가면은 앉았다 가야지 너무 머니까. 앉았다가 한다고. 다리가 완전히 오다리 오다리네. 돼버렸어. 완전히 오다리야? 오다리야 오다리. 한눈에 봐도 심하게 휜 O자 다리. 의심할 여지 없이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을 방치하게 되면은 무릎 안쪽 연골이 좀 닳아서 나중에 인관절 할 정도가 되니까 무릎이 좀 아프실 때 조기에 좀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65세 이상 2명 중 1명이 앓고 있으며 다양한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는 퇴행성 관절염. 다리 모양으로도 알 수 있다는데 무릎 간격이 5cm 이상이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다? 여러분의 다리 모양도 점검해보세요. 서울의 지하철 역사. 다리 모양이 변형되면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힘겹다는 오늘의 사례자 김인옥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서 있는 것조차 위태로워 보였는데 이런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마음까지 불편하다고. 관절 건강이 나빠진 이후 걷고 서고 앉는 기본적인 움직임이 힘들어졌을 뿐 아니라 2차 사고의 위험까지 노출되고 있었다. 집안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여느 집에선 볼 수 없는 광경도 있는데 방에 못 앉아. 그냥 이랬어. 방바닥에서도 늘 의지에 생활한다는 것. 그녀는 왜 이토록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뼈가 막 부스러지는 것이 아파요. 막 이걸 펴려면 뼈가 막 부스러지는 것 같아요. 막 어딘데 막 땀이 바짝 나오지 막. 그러면서 이제 일 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 어지간해서 바닥에 안 앉아요.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입에 달고 산다는 그녀. 이거 아프고부터는 거기서 약을 그냥 약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김인옥 씨의 무릎 관절. 그녀는 휜다리 교정 수술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됐고 그 증상과 통증은 더 심해졌다고 한다. 무릎에서 시작된 퇴행성 관절염은 고관절과 허리까지 올라온 상태. 그러나 지독한 생활고로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했다는데. 식당에서 아침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저녁 11시 반까지 계속 무거운 거 들고 지내더니 너무 막 다리가 막 무리가 가지고 아픈 걸 이래서 얼거니 하고 그냥 그러고 지냈는데 다리가 점점 이래 휘어들더라고. 이게 무릎이라면 이게 안쪽인데 이렇게 점점 달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든 일을 많이 하신다거나 네. 또 젊었을 때 다쳤다거나 그렇게 되시면
관절이 이게 휘어지는 퇴행성 관절염이 오시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김인옥 씨의 관절 건강 상태는 얼마나 심각한 걸까? 적외선 체열 검사로 무릎 관절의 통증과 염증 상태, 손상 부위를 체크해봤다. 그냥 외견상으로 딱 봤을 때 벌써 모양이 틀어졌고 무릎이 좀 두꺼워지고 무릎 뼈의 변형이 벌써 왔고 다 갖춘 거죠. 염증도 있고 지금. 퇴행성 관절염 환자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심각하다? 유독 체열 변화가 큰 김인옥 씨. 정상인과 비교해봐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이제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는데 그 시기도 놓치는 수가 있어. 그러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충격적인 결과. 나도 저런 때가 있었겠는데 싶은 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가? 과연 그녀는 건강했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말기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좀 무서우셨겠지만 병원을 미리 찾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관절이라는 부위는 소모품이거든요. 많이 쓰고 많이 활동하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아주 무릎에 과하게 무리가 가는 동작들은 피해서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좀 이렇게 눈으로 확실하게 딱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족발입니다. 족발이에요. 이 부위가 연골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빨간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무릎뼈에 붙였는데 정상적으로 무릎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시죠. 근데 아까 앞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무릎은 구부리는 동작에서 문제가 많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반복이 됨으로 인해서 주로 근데 어디가 상하세요? 뒤쪽이요. 앞은 거의 안 상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분들은 자식 생활 하시니까 뒤쪽 연골이 이렇게 상하시게 되는. 뒤쪽 다 뜯어졌네. 아니 그럼 저렇게 무릎이 또 연골이 약하면 뭐 운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되는 동작이 점프죠. 뛰면서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앉았다가 서면서 무릎이 약간 회전이 되면서 무릎을 점프를 하시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이런 동작을 자꾸 하시면 연골 손상이 심하게 될 수가 있죠. 아니 저는 가장 좀 놀랐던 게 관절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뭐 이렇게만 움직이겠지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비틀어져요? 이게 이제 위에 무릎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에 무릎뼈요? 이 스키자가 아래 무릎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축구나 배드민턴 이런 걸 할 때는 한 발이 축이 되면서 회전이 약간 되거든요. 한 발에만 체중이 실리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면 이렇게 틀어지죠. 연골이 집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머, 어떡해. 그런 동작은 조금 가급적이면 덜 하시거나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 관절이 조금 이제 내가 좀 아프기 시작한다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운동은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병원비를 아낄 수 있는 좀 쉬운 운동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누워서 팔과 다리를 이제 90도로 펴고요. 머리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배꼽 쪽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팔과 다리를 좀 털어주게 되면은 관절적으로 혈액순환이 좀 잘 되니까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겠고요. 이렇게요? 그거 죽은 벌레 운동 아니었어요? 죽은 벌레 운동. 네, 좀 산 벌레 같이 이렇게 털어내는 거죠. 또 한 가지 운동을 추천해드리면 역시 좀 허벅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이 좋거든요. 쉽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거는 실내 자전거. 이렇게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 뭐 무릎뿐만 아니라 고관절, 척추 쪽에 관절의 건강을 다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산봉우리가 독수리가 날개를 펼친 형상과 닮았다고 해서 수리산으로 이름 붙은 산. 이 산을 매일 오르는 특별한 남자가 있다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등산들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누구나 얼굴을 알아볼 만큼 수리산 최고의 인기 스타인 남자. 여기 수리산 지킴이라고 유명하시잖아요. 수리산을 가꾸는데 많이 애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조심해서들 내려가세요. 예. 14년째 산의 생태와 등산객 안전을 살피는 그. 수리산 지킴이를 자처하는 박규천 씨다. 해발 약 500m, 풍광만 본다면 아름답기 그지없는 산이지만 자세히 보면 가파른 경사와 험한 바위가 곳곳에 도사린 수리산.
다리가 웬만큼 튼튼하지 않고는 매일 오르기 쉽지 않다.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좀 이제 관절 튼튼하게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대꾸도 않는 남자. 역시 비법이란 없는 것일까 하던 찰나. 자, 이제 준비됐으니까 갈게요. 웬 준비를 하나 궁금해하던 중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진 남자. 같이 가. 서둘러 쫓아갔지만 남자의 행적은 오리무중. 한참을 내려와서야 겨우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 이 남자 축지법이라도 쓰는 것일까? 아니, 어째 이렇게 빨리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나의 운동 비법이에요. 대체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는 비법이 뭐예요? 알고 싶어요? 네. 그러면 나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쫓아와요. 자신만만하게 일어선 그 갑자기 뒤로 몸을 돌리는데 그의 관절 건강의 비결은 뒤로 뛰기? 그냥 하산하기도 힘든 울퉁불퉁한 산길을 뒤로 내달리는 남자. 보고도 믿기지 않는 날렵한 몸놀림이다. 아니, 왜 이렇게 뒤로 뛰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 내가 처음에 몸이 굉장히 많이 비대해 있어요. 한 90kg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90kg 나가는 체중을 다 말려서 없애버리려고. 산이라는 게 앞으로 가면 무릎이 아파요. 중량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뒤로 연습을 조금씩 하기 시작한 건데 그렇게 해서 뒤로 가게 된 계기 같아요. 발에 모터를 단 것 마냥 무섭게 뛰어내려가는데 급경 사이도 결코 속도를 줄이는 법이 없다.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하던 순간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안 다칠 리가 없지. 아유, 이거 괜찮으세요? 이렇게 위험한 마음까지. 앞으로 가면은 지금부터 무리에 통증이 올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데 뒤로 가면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이제 뒤로 가는 게 오히려 훨씬 편하고 좋아요. 무릎이 아주 나쁘신 분은 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부위가 마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걸으시면 통증이 완화되실 수 있죠. 그의 모습에 놀란 등산객들. 그들도 박규찬 씨처럼 뒤로 내려갈 수 있을까? 혹시 두 분은 이렇게 뒤로 내려가라면 혹시 해볼 수 있겠어요? 이 친구가 육상부 출신이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화이팅! 호기롭게 도전장을 내민 청년들. 하지만 다리가 생각처럼 움직일 리 없다.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육상부셨다면서요? 육상부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아니, 이렇게 빨리 내려올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등산화에 달린 거 아니에요? 등산화에다가 엔진 달았을까?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자, 밑에서부터 다 보여줄게. 자, 여기 없고. 그저 평범한 등산화에 양말을 벗어줄게. 자. 발도 이상 무. 별 할 게 없죠?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지키는 그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일단 그의 가게를 찾았는데 온종일 가게 안을 오가며 서서 일해야 하는 상황. 그 또한 다리 통증을 피할 수 없다. 아무래도 산에서 이렇게 하다가 내려오면은 조금씩은 좀 이렇게 통증도 좀 있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먹는 걸로 또 다 회복을 시켜요. 워낙에 잘 먹어요, 내가 또. 그 순간 포착된 광경. 까만 무언가를 집어먹는 그. 사장님, 지금 또 뭘 이렇게 드셨어요? 까마귀 쪽 열매. 관절이 이렇게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나이 먹으면서 그 관절 쪽에 기가 막히게 좋은 열매예요. 실제로 까마귀 쪽나무의 열매엔 관절 통증과 연골염증을 완화시키는 리세놀라이드 성분이 있다는데 이 까마귀 쪽나무 열매로 특별한 요리를 선보인다는 그. 홍어 무침과 까마귀 쪽 열매 가루로 전까지 붙여내면 까마귀 쪽나무 열매로 만든 관절 건강 요리 완성.
자, 왔어요. 단골 손님에게만 내놓는다는 특별식.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박규천 씨의 배려다. 오, 맛있겠다. 여기 이제 메뉴 없는 건데. 드셔보세요. 네, 메뉴 없는 건데 우리 나이에는 관절 많이 보호해야 돼. 이거 관절의 특효 음식이니까 많이 먹으라고. 이름도 생김새도 생소한 까마귀 쪽나무 열매. 과연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입에 들어가고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좋네. 그 향 때문에 그런지 좋아요. 건강한 음식 먹고 건강하게 삽시다. 네. 파워풀한 무대를 선보이는 여자.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혹시 김혜연 씨? 닮은 모창 가수 김혜연입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모창 가수 최정진 씨. 목소리부터 외모까지 김혜연 씨와 꼭 닮았는데 10cm가 넘는 굽에도 끄떡없는 그녀. 노래에 격렬한 춤까지 춰가며 끼를 펼치는데 이러다가 혹시 관절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니에요? 굽은 높지만은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이 굽 높은 거에 이렇게 발에 항상 젖어 있어서 높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높은가 봐요. 보기에도 위태롭고 아찔한 높이의 신발. 공연 중간 잠시 숨을 고르는 그녀. 노래 부르는 내내 높은 굽을 신고 춤을 추다 보니 무대에서 내려오면 진이 다 빠진다는데 특히 다리가 퉁퉁 붓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필수란다. 발바닥을 보면 이렇게 굳은 살이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공연 중에 틈틈이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그녀. 쉴 때는 좀 벗어놓고 스트레칭 한다고 운동화를 항상 챙겨와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몸도 풀어주고 이렇게 또 다음 행사 때 또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언제 다리가 아팠냐는 듯 무대에서 흔들림 없이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는 정진 씨. 관절 건강을 위해 식단도 바꾼 그녀.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는 식탁의 단골 메뉴다. 특히 고등어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도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데 골밀도 높여주는 고등어 묵은지찜 완성! 뼈 건강은 물론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 돼지고기에 염증 잡는 부추와 양파까지 넉넉히 투하. 입맛 살리고 무릎 관절도 지켜주는 칼칼한 돼지고기 부추볶음 완성. 자, 식사합시다. 자나깨나 관절을 생각하는 그녀의 건강 밥상. 이렇게 좀 관절에 좋은 쪽으로 좀 음식을 많이 챙겨 먹고 살이 좀 덜 찌는 걸로 먹으면서 지금 한 48kg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 1kg만 딱 더 빼려고요. 바쁜 와중에도 식사를 꼭 챙겨 먹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억지로라도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 지금은 가수 김혜연을 따라하는 모창 가수지만 뛰어난 가창력으로 정식 앨범까지 낸 이력을 갖고 있다는데 제 이름 최정진으로 노래를 이제 음반을 내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백도 없고 힘도 없는데 누가 써주겠습니까, 그죠? 암흑기와 같았던 무명 생활. 각설이 공연단에 들어갈 만큼 공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그녀를 불러주는 곳은 점점 없어졌다. 그 이미테이션계의 그 주영필 씨, 그다음 방실 씨가 저를 우연히 행사장에서 보고 김혜연하고 많이 닮았는데 해볼 생각이 없냐. 같이 가자 우리랑 같은 이미테이션 가수로. 주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최정진이 아닌 모창 가수 김혜연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녀. 혜연 씨가 언니 나 출산하기 전에 마지막 애 낳고 출산하기 전에 내 머리가 그랬었어요. 언니랑 그때 모습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언니 참 좋아요. 이런 말에 제가 큰 힘을 내게 됐습니다.
그녀가 관절 건강을 위해 생활화한다는 하체 근력 운동. 내가 이렇게 다리 힘을 길러야 무대에서도 자신 있게 뛸 수 있으니까. 관절 운동을 꾸준히 한 뒤로 요즘은 그 근력이 많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뭐 요즘은 무대에 막 10시간 넘게 서도 자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되도록이면 시간 날 때마다 다리 근력 운동을 해주고 있어요. 공연을 앞두고 평범한 주부에서 모창 가수 김혜연으로 변신하는 그녀. 아니 김혜연 씨 아니에요? 뱀이다. 그런가요? 예. 아유 아까 맨낯으로 보여서 예. 아 진짜 좀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자신이 생기네요. 네. 오랜 무명 생활을 딛고 다시 일어선 모창 가수 최정진. 저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가본 곳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여행삼아 다니고 싶어요. 네, 전국 방방곳곳에. 야, 정말 대단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 수리산 다람쥐라는 분은 뒤로 저렇게 빨리 뛰시네요. 사실 저도 방송 일을 하면서 힐을 굉장히 오랫동안 신는데 나중에 혹시나 무릎에 관절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네, 지금 스튜디오에 좀 약간 그 요상한 냄새가 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냄새가 안 나시겠지만 이게 한석준 아나운서 신발이겠죠? 예, 제 신발입니다. 아니 무슨 황금을 신발에도 바르고 다니세요? 진짜 금인가요? 이게 왜 그러세요, 네. 진짜. 아우, 신발 상해요. 오래된 청국장 냄새인데요? 네, 이게 두 분이 신발 자주 신고 다니시는 거죠? 네,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많이 여기 가져올 줄 몰랐죠? 네. 그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거를? 제 거를? 그래서 여기서 쓰려고 제가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두 분은 이 신발을 왜 평상시에 자주 신고 다니시는 거예요? 굉장히 말랑말랑해서 발이 편해서 계속 신게 되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우면은 관절 보호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랑말랑하면요. 네. 이렇게 우리가 뛰거나 걸을 때 충격을 받는 첫 번째 부위가 거의 무릎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쿠션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그럼 제 신발 정도로 밑에 쿠션이 있으면요? 이렇게 바닥이 딱딱한 이런 신발 있죠. 잘 휘어지지 않는 네네네. 신발. 네, 이런 것들도 너무 또 이렇게 완충작용이 없이 바로 무릎에 충격을 줄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너무 말랑말랑해도 문제고 너무 딱딱해도 문제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신발을 신으란 말씀이신 건가요? 그 신발이 운동화긴 하지만 운동화 중에서는 딱딱한 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정도는 너무 딱딱한 거다. 그런 거죠. 쉽게 잘 구부러지는 신발과 약간 딱딱한 신발. 신발 재질에 따라 무릎 관절에 얼마나 큰 하중이 발생하는지 총 3가지 동작을 통해 살펴봤다. 말랑한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은 64.1kg. 뛸 때도 말랑한 신발을 신었을 때 더 큰 하중을 받았는데 계단을 내려갈 때 역시 말랑한 신발을 신었을 때 5kg 더 높았다. 충격력이 낮다는 의미는 그만큼 더 신발에서 충격 흡수를 더 잘해주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신발이 충격 흡수가 더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다른 걸음걸이, 무릎 관절에 어떤 영향을 줄까? 피험자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걸으며 무릎 하중을 실험해봤다. 보통 걸음으로 걸을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은 62.3kg. 팔자 걸음으로 걸을 때는 보통 걸음걸이보다 낮은 61.8kg. 하지만 안짱 걸음으로 걸을 때 하중은 63.4kg. 학다리 걸음은 64.18kg으로 4가지 걸음걸이 중 가장 높았다. 모델 워킹이 가장 높은 부하를 나타냈습니다. 무릎 관절을 많이 굽히지 않기 때문에 무릎 관절 부하가 집중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일자로 지면을 강하게 착지를 하기 때문에 그 힘이 무릎 관절에 가장 많이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된 걸음걸이를 방치하면 무릎 관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러닝이나 뭐 이런 걸로 유명한 그 운동화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 정도의 쿠션감이 좋은 건가요? 말랑말랑한 정도와 딱딱한 정도의 강도가 레어가 말랑말랑하고 딱딱한 게 웰던이면 미디움 레어 정도의. 아, 이제 신발 사러 가서 어떤 신발 찾으세요? 그러면 미디움 레어 신발.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무릎 좀 잘 보호할 수 있겠어요, 이제? 저 오늘 충격을 많이 받고 가네요. 제 연골이 레몬즙이 되지 않게 잘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몬즙 하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건강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11년 만에 41도로 한국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최악의 폭염이 당신의 혈관 건강을 위협한다. 여름에는 이런 것이 오는 걸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여름철에 더 주의해야 할 3대 혈관 질환. 가지고 모든 게 다 파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뇌졸중부터 고혈압, 당뇨까지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날 혈관 건강을 사수하는 방법 다음 주 공개됩니다. 올바른 보행은 시선을 정면보다 약간 위를 응시를 하시고요. 가슴을 쫙 편 상태에서 무릎 관절을 이용을 해서 발 뒤꿈치서부터 착지하여 발 앞꿈치까지 쭉 밀어주는 보행이 올바른 보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